네, 네 번째, 자, K리그 마지막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FC와 FC 서울인데요. 자, 이 두 팀은 지금 현재 대구는 리그 4위, 서울은 리그 3위입니다. 두 팀 지금 16게임 끝나서 대구는 지금 7승 7무 2패고요. 서울은 10승 4무 2패입니다. 대구는 지금 22득점에 10실점, 그 다음에 서울은 26득점에 13실점. 대구가 지난 경기에 K리그에서 유일하게 이제 한 자릿수 실점률을 자랑했었는데, 지난 경기 홈에서 강원에게 이제 2득점을 이제 실점을 하면서 지금 실점률이 이제 드디어 이제 두 자릿수로 올라왔고요. 그래도 지금 10실점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북보다 수비는 서울이 좀 더 좋아 보인다 말씀드렸는데, 서울보다도 실점률이 더 낮죠. 서울이 13실점이니까. 어찌됐든 지난 경기는 조금 대구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됐지만 어찌됐든 좀 좋은 수비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5경기 대구는 2승 3무, 그 다음에 서울도 4승 1무로 두 팀 다 패가 없습니다. 대구는 6득점 3실점, 서울은 12득점 5실점. 네. 그리고 이제 대구는 홈 경기 현재까지는 무패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서울도 이제 홈 경기를 무패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구는 4승 3무,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은 4승 2무 2패. 원정 경기에서는 이제 4승 2무 2패. 근데 요 2패도 아시겠지만, 거듭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울산하고 전북에게 이제 진 2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하위 팀한테 이렇게 일격을 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구는 대구 홈에서 12득점 5실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서울 역시도 원정 경기를 보면 10득점에 5실점, 득점 대비 실점률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두 팀의 맞대결에 있어서는 총 전적이 4승 8무 8패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서울이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하나, 무승부가 조금 많다는 게 조금 의외이기도 하고요. 이 기준은 이제 2009년 이후의 기준이고요. 대구 홈에서의 전적도 3승 5무 5패예요. 네. 약간은 좀 박빙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결과만 놓고 보면 1, 2승 정도 이제 서울이 조금 더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한쪽이 아주 우세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결과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대구 홈에서 이 두 팀이 직전까지 3번 연속 무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일 경기에서 또 무승부를 한다면 이제 네 번째 무승부가 나오는데, 과연 무승부가 나올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전 경기에서 이제 지난 5월 11일 날 FC 서울과 대구 FC가 FC 서울 홈에서 경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2대1로 서울이 이겼습니다. 박주영과 황현수, 골 넣는 수비수로 꽤 좀 유명한데, 나름 이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황현수 선수 이제 골도 3골이나 넣고 있고, 수비력도 좋고, 침투력도 좋고,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는 역시나 이제 김우석 선수가 골을 넣어줬고, 그래서 2대1로 경기가 마감이 됐는데, 이때 배당률이 2.38이 서울이었고 2.90 무승부, 그 다음에 대구 FC가 2.60이었어요. 그래서 2.38의 이 배당이 결국에는 이제 승이 났고, 이번에는 2.50, 대구가 2.50, 그리고 서울이 2.37, 무승부가 3.05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FC 서울이 0.01 차가 난다. 너무 억진가요? 그래도 저는 좀 느낌이 비슷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고, 배당으로 봤을 때만 해도 지난 5월 11일 날 경기 했었던 배당과 이제 내일자의 배당이 제가 볼 땐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이 비율이 어느 쪽으로 확 쏠리지도 않고, 사실 홈팀이 조금은 아무래도 유리한 거는 맞겠죠. 그러나 서울이 조금 정배인 이유는
아무래도 상대적인 전적,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의 순위, 그리고 직전 경기까지의 어떤 결과, 모든 거를 이제 종합해 봤을 때 대구보다는 그래도 서울이 조금 더 우세하다. 그래서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배를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전 경기에서 안드레 감독이 그때 이제 서울하고 경기에서 무려 대구 선수가 4명이나 옐로우 카드를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주심의 판정에 대한 약간의 의문점을 갖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인터뷰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뭐 안드레 감독이 그런 얘기 하기 전에 팬들이 막 너무 홈콜 아니냐, 주심 뭐 대놓고 뭐 편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은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 수원 경기 보니까 뭐 크게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홈콜은 많이 보이진 않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뭐 아무튼 이때는 좀 그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안드레 감독은 아마 이번 내일 경기는 좀 복수전으로 생각을 하고, 또 서울은 어떻게 해서든 뭐 좀 이기려고 생각은 할 텐데, 뭐 모든 팀들이 다 이기려고 하지 뭐 지려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던 그 지난번에 약간 좀 대구 입장에서 보면 좀 꺼림칙한 판정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이번에 조금 그 꺼림칙한 것들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제 대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뭐 서울 입장에서는 뭐 한 번 이겼는데 2번 어렵겠어요. 예, 그렇고. 자, 그리고 츠바사 선수가 이번에 이제 그 대구에서는 츠바사하고 그다음에 에드가가 이제 결장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구가 많이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 글쎄요, 뭐 굳이 따지자면 불리할 수 있겠죠. 불리할 수는 있고, 츠바사 선수보다는 에드가 선수가 뭐 부상으로 빠진다고 하면 저는 그게 조금 더 타격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종현 감독이 대구파크에 관전을 한다고 하죠. 이 정종현 감독이 대구 출신이에요. 뭐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대구 출신인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에서 수석 코치까지 역임을 했었던 감독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2015년도까지는 대구 수석을 또 코치로 역임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친정팀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고, 왜 지난번에 왜 그 감스트가 오면 이기고, 또 광주에 기성용이 오면 또 광주가 지지 않는다, 뭐 누가 오면 이긴다라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수원 삼성의 강부자 선생님이 오면 뭐 이긴다,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정종현 감독이 오니까 또 대구가 이기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 그냥 이슈로 그냥 한번 말씀드린 거고,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습니다. 네, 진짜 그런 게 있을까 싶어요, 사실. 네, 아무튼. 그리고 서울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게, 9라운드 이후로 전북과의 경기에 이제 패배한 게 9라운드인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 패배가 없습니다. 5승 2무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 경기에서 수원을 잡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뭐 이번 시즌에 이제 4무를 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10승 4무 2패. 그 이제 4무가 홈에서 2번 비기고, 원정에서 이제 또 2번 비겼습니다. 서울이 지금 현재까지 3연승 중인데, 시즌 첫 3연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구를 이번에 잡는다면 또 이제 4연승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 또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츠바사 선수와 에드가 선수가 대구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둘 중에 저는 에드가 선수 빠진 게 좀 더 영향력이 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츠바사 선수가 사실 빠지고 나서 그 자리에 류재문 선수하고 박한빈 선수가 저는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까도 강원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반전에 거의 종료 직전 뭐 기록을 찾아보니까 후반 추가 시간 10분에 류재문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는데 난리 났잖아요. 막 유튜브에서도 동영상도 돌고 막 그랬는데,
유재문 선수가 생각보다 득점력도 좋고 또 자리도 잘 잡고, 제가 볼 때는 뭐 치바사만큼 정도는 충분히 지금 해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에드가가 어떻게 보면 좀 문제인데, 에드가가 지금 대구에서는 가장 그 골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6골 넣고 있고, 대구에서는 에드가를 제외하면 뭐 세징야 선수가 4골, 그리고 이제 군대 간 김진혁 선수가 4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승원, 김대원 선수가 이제 2골 정도씩 하고 있고요. 근데 김진혁 선수는 군대 갔으니까 뭐 지금 없겠죠. 네, 당연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페시치 지금 9골로 리그에서 득점 선두, 그리고 오스마르, 박주영 4골씩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 넣는 수비수 황현수도 지금 3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득점력만 놓고 보면은 어찌됐든 대구보다 에드가가 빠진다고 하면 서울이 낫습니다. 예. 그러면 수비 쪽에 있어서는 어떨까? 수비 쪽에 있어서는 양쪽은 서로가 비슷비슷하다. 사실 아까 실점률 말씀드렸을 때 대구가 10실점하고 서울이 13실점을 했는데, 오히려 대구가 클린시트가 조금 이번 시즌에 좀 많거든요. 지난번 대구 때 이제 프리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클린시트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서울이 작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이제 득점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득점력으로 카바를 한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좀 승리를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에서 서울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대구에서는 시즌 첫 패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승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번에 지금 받은 3.05 무승부 배당을 받은 게 제주가 있고요. 제주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서울 경기가 또 3.05 배당을 받았고, 광주 포항 경기가, 강원 포항 경기가 또 무승부 배당이 3.05입니다. 그래서 3.05 배당이 뭐 잘 들어가는 배당이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세 경기에 이렇게 배정이 됐을 때 한 경기 정도는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한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대구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강원이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셋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주까지. 제주 경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전에 무승부를 연속 3번 했다라는 거는 사실 이 두 팀이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조금 스쿼드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다르잖아요. 최영수 감독이 없고 황선홍 감독이 있을 때였고, 또 최영수 감독이 있을 때는 오히려 또 대구에서 또 좋은 성적을 나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선수 스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시치 없었잖아요. 지금 패시치 한참 좋은 지금 뭐 이렇게 좀 무르른 경기력 보여주고 있고, 오스마르도 작년 없었지만 또 최영수 감독이 오면서 오스마르 선수 또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오스마르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공격력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지금 이 리그 중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막 생각해보면 수비수 중에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용병들 중에서는 저는 이렇게 좀 오스마르 선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의 발렌티노스 선수가 저는 굉장히 조금 공격할 때도 되게 적극적이고 피지컬도 좋고 뭐 스피드도 떨어지지 않고, 그다음 뭐 패스력도 준수한 편에다가 공격할 때는 이선에서 침투 능력까지도 보여주고 해서 좀 다 멀티플레이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오스마르가 지금 지난번 경기에서도 멀티골을 넣었고, 지금 페시치도 지금 계속해서 골을 넣어주고 있지만, 오스마르 선수 같은 경우는 3경기 연속골입니다. 아까 전북하고 수원하고 경기할 때 한희권 선수가 3경기 연속골로 지금 폼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스마르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볼 때 안드레 감독이 과연 이제 복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구의 압승은 안 보입니다. 예,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구 입장에서 에드가가 상당히 빠진 게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징야 같은 경우가 제가 이렇게 보면 강원 경기에서도 물론 이제 그 초반에 실점하는 게 그 빠른 시간 안에 어찌됐든 동점골이 대구 입장에서 나오긴 했지만 초반에 실점이 없는 상태에서 1대0 리드를 하는 상황이었으면 저는 그 대구가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라고 봅니다. 충분히. 자, 근데 세징야 선수가 이렇게 보면요, 이제 제가 이제 경기를 보고 판단하건데 홈에서 할 때는 이 친구가 흥이 많아서 그런지 뭐 아니면 흥분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게임 플레이를 좀 많이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스가 났을 때 본인이 본인의 능력으로 드리블을 해서 때리거나 뭐 이렇게 좀 한두 명을 제쳐놓고 때리고 그다음에 각도를 보고 때리는 거 다 괜찮습니다. 킥이 또 워낙에 좋은 선수인데다가 네, 그런데 어떤 우리 팀한테 우리 팀의 팀메이트의 찬스에 나섰을 때는 이 선수가 또 패스도 좀 나쁘지가 않아서 어시스트 할 때는 또 잘하는 선수인데 유독 대구홈에서는 본인이 조금 욕심을 내는 성향이 조금 있어요. 예, 그래서 또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또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에드가가 없다고 하면 이 세징야의 이 어떻게 보면 또 해야 될 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정승원 선수나 김대원 선수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뭐 키플레이어는 저는 세징야라고 보고 또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서울에서 이제 오스마르 선수 말씀드렸지만 페시치 뭐 말씀드렸죠. 또 박주영 네 그러니까 뭐 고요한 선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알리바이프도 마찬가지로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선수들의 폼은 뭐 양쪽 다 좋기는 한데 굳이 우위를 또 나누자면 서울이 훨씬 더 조금 훨씬은 아니고 조금 더 낫다. 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 홈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대구가 지난번에 2대1 복수전을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네, 스쿼드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크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홈 어드밴테이지가 좀 있는 대구 입장이라서 이 경기를 마냥 그냥 지진 않겠죠.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겠지만 만약에 지난번처럼 끌려가는 경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찬스가 생겨서 동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강원에서 극적인 무승부가 나오긴 했지만 한 번 더 또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무승부보다는 서울 쪽이 조금 더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투픽을 하신다면은 승패를 가시고요. 이제 대구의 승패 반통으로 가실 거라고 하면 뭐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무승부가 뭐 하나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뭐 무승부를 찍어도 상관없지만 반통으로 가실 거면 기왕이면은 이제 서울 쪽으로 보시는 게 저는 좀 더 맞다고 보고요. 어찌됐던 K리그 자 이제 서울까지 마무리를 했고 J리그 빨리 해서 J리그는 K리그보다는 조금 더 좀 줄여서 결과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종 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주 또 이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J리그 때 다시 한번 영상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